안녕하십니까? 책구미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 현대건설이 23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려 1조 2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실적 악화인지 아니면 건설업계 전체의 위기를 예고하는 신호탄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이 왜 이렇게 큰 적자를 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해외 사업장 손실입니다. 현대건설의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추진했던 이 프로젝트는 2018년에 수주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가 발주한 사업입니다. 계약 금액은 약 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약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손실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재무 상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모회사인 현대건설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부진이 현대건설의 23년 만에 적자 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서의 손실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해외 사업 추진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둘째, 국내 건설 시장 침체입니다. 국내 건설 시장의 침체는 분양 시장의 부진으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3년 분양된 아파트 단지 중 약 46%가 청약 미달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청약 경쟁률이 1대1에도 미치지 못한 단지가 절반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1순위 마감률은 96.2%로 비교적 높았지만 경남 24.9%, 대구 25.2%, 울산 25.3% 등 일부 지역에서는 1순위 마감률이 25% 내외에 그쳤습니다. 즉, 해당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4곳 중 3곳은 1순위 청약에서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청약 미달 현상은 건설사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분양률이 최소 70% 이상이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는데 현재 많은 단지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우건설이 분양한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0.03대 1에 불과했고,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역시 0.52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분양시장의 침체는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 악화로 이어져 일부 건설사는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분양시장 부진은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향후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빅베스 전략입니다. 빅베스란 기업이 특정 회계 연도에 잠재된 부실이나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여 이후에 실적을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회계 기법입니다. 주로 새로운 경영진이 부임할 때 이러한 전략이 사용되며, 이를 통해 전임자의 부실을 정리하고 신임 경영진의 성과를 강조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기업은 누적된 손실이나 잠재적 부실 요소를 한 회계 연도에 집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다음 회계 연도부터는 개선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손실 반영은 전임 경영진의 책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임 경영진은 초기부터 개선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이 KT의 신임 CEO로 부임하면서 2013년 4분기에 5천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4년 1분기와 2분기에도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후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0년 7월 KB국민은행에서 어윤대 회장이 취임한 직후 2분기에 3,350억 원의 순손실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전임자의 부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후 실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빅베스 전략은 합법적인 회계 기법이지만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일시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적 발표 시 단순한 숫자, 변화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전략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이 진짜 위기인가? 망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은 자금난으로 인해 지난 1월 6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정부역 파밀리에 등 일부 공사 현장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당 프로젝트의 공정률이 약 30%에 불과한 상태에서 발생하여 입주 예정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경우 워크아웃을 통해 자산 매각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채 비율이 747%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부채 비율이 200%를 넘으면 재무 상태가 위험하다고 평가되므로 태영건설의 재무 리스크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의 부실 비율이 10.9%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예상치인 510%를 초과한 수치로 PF 사업장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져 은행의 부실을 초래하고 나아가 금융위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건설업계 전반의 재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PF 사업장의 부실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은 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3.32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2,063만원으로 평균 매매 시세인 1,918만원보다 145만원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는 4,820만원으로 매매가인 4,300만원보다 520만원 더 높아 분양가와 매매가 간의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은 건축비 증가, 금융비용 상승, 분양가 자율화 등의 요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분양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기존 주택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시장의 열기가 전반적으로 식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업계에는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은 비교적 현재의 위기를 잘 견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미분양 증가로 인해 중소건설사들의 부도 사례는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30곳의 건설사가 부도를 맞았으며 이는 4년 연속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높은 분양가와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미분양 사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또한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입이나 금융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건설의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적자는 해외 사업장의 부실, 국내 시장의 침체, 그리고 빅베스 회계 전략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현대건설이 당장 무너질 가능성은 낮지만 건설업계 전체의 위기 신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악화가 지속될 경우 중소건설사들의 추가 부도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대건설의 적자, 단순한 회계 전략일까요? 아니면 건설업계의 본격적인 위기의 시작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